발이 터져버리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요즘 나이키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무브트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스페이스 EP 시리즈처럼 여러가지 모델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드디어 조던 1 하이도 그 재활용 소재의 모델이 출시가 됐어요. 조던 1 하이 줌 크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은 조던 1 하이 모델의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델명에 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만큼 전장이어가 들어가 있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가피가 전체적으로 직물 소재 느낌으로 구성이 된 것도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리뷰하기 전에 발을 한번 살짝 넣어보긴 했는데, 사이즈감에 있어서 신발을 선택하시기 전에 꼭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이즈감 부분은 잠시 후에 실천 리뷰 파트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다른 무브트 제로 캠페인의 모델들과 마찬가지 디자인과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던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네요. 여기에는 무브트 제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박스를 열면 상당히 저렴한 느낌의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을 꺼내볼게요. 이 모델명은 에어 조던 1 하이 줌 에어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USA 9.5cm로는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는 CW2414-001로 되어 있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가피가 일단 직물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연 소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페트병을 이용한 폴리에스터 직물 가피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죽 같은 느낌의 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도 아마 폴리에스터를 이용한 합성 가죽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 같고요. 전체적인 컬러감이 살짝 어둡기는 하지만 뭐 계절감에 있어서는 괜찮은 색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수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컬러로 디자인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의 컬러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디자인 먼저 빠르게 보여드려 볼게요. 네, 신발의 바깥면을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가피가 전체적으로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레이 톤이긴 하지만 살짝 여러가지 컬러가 섞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박스 부분은 뭐 전형적인 조던 1의 쉐입과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토박스의 윗면을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촘촘한 조직감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캔버스 천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상당히 두툼하고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뻣뻣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죽보다도 더 뻣뻣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내구성에 있어서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누르는데도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뻣뻣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 뻣뻣한 느낌은 토박스의 사이드월도 마찬가지로 느껴지고 있고, 일반적인 조던 1 하이에 비해서 소재만 바뀌었을 뿐 뭐 별다른 특징은 보여지고 있지 않고요. 이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신발끈은 기본적으로 검은색 끈이 하나가 이렇게 체결이 돼서 오고, 밝은 핑크색 컬러의 신발끈이 스페어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웬 핑크색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신발에는 이 핑크색으로 구성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려 보도록 하고요. 신발의 옆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조던 1 하이와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가피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끈 주변부 그리고 발목 부분, 수희 부분만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합성 가죽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부지포 같은 소재라고 해야 될지, 뭐 이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신발끈 주변부를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가죽의 느낌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수의시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수의시의 테두리를 거친 느낌의 스티칭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가피 자체가 짙은 그레이 톤이다 보니까 수의시가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스티칭 디테일들은 뭐 나름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조던 1 하이와는 다르게 전장 줌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줌 택이 조그맣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발목 부분은 이 스웨이드 느낌의 합성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에어조던의 윙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부분도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뒤꿈치 쪽으로 넘어오면 이 신발에 있어서 가장 밝은 컬러라고 할 수 있는 핑크색 컬러의 스티칭이 삥 둘러쳐져 있는 게 보이고, 역시나 상남자스러운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핑크핑크하죠. 신발의 뒷부분을 가운데서 봤을 때 뭐 별다른 특징은 없고, 합성 가죽 같은 느낌의 소재가 뭐 안쪽까지 쭉 둘러쳐져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혀 부분을 제대로 안 보여드렸네요. 혀 부분도 보시는 것처럼 가피의 직물 소재와 동일한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혀 안쪽에 충전재는 상당히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두께감도 상당히 두껍고, 눌러봤을 때 부드럽게 눌려지는 느낌도 들고요. 혀의 위쪽에는 일반적인 조던 1 하이와는 다르게 줌에어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끝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핑크색 실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혀의 안쪽에는 수시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혀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마감이 되지 않은 것처럼 내부 충전재가 보이는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스타일로 마감을 한 신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이 많이 드는 디자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스폰지가 노출이 되어 있어서 때가 타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혀의 내부는 이렇게 부드러운 검은색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발목 부위를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혀와 마찬가지로 발목 부분의 끝단이 이렇게 마감이 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발목 부분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의 느낌, 두께는 다른 조던 1 하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이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스펀지가 들어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상당히 탄탄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분리가 되는데, 요 스펀지 두 장을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의 내피는 뭐 검은색 직물 소재로 발목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목 부분을 제외한 내피는 뭐 이렇게 살짝 거친 느낌의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인솔을 꺼내 봤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니터상으로는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긴 하는데, 컬러는 거의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표면의 질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 아래쪽에는 검은색으로 줌 에어 레터링과 소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바닥면은 뭐 상당히 평범한 파란색 스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측면에서 보면은 두께도 뭐 상당히 얇은 그런 두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신발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신발의 인솔을 제거를 하면 전장 줌에어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신발을 신었을 때 살짝 이질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 줌에어 위를 덮는 다른 마감재가 한 겹은 더 들어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신발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손으로 눌러봤을 때는 뭐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쿠션의 느낌은 잠시 후에 신발을 신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이 널브러져 있는 상당히 지저분한 마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저는 사실 이 모델을 처음 이미지로 봤을 때 이 미드솔 파트가 이렇게 재생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크레이터 폼처럼 좀 부드러운 그런 미드솔 소재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신발을 받아서 눌러보니까 이 부분은 디자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일반적인 조던 1의 미드솔과 거의 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돌덩이 같은 그런 느낌의 미드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아웃솔 파트는 마치 일부러 이런 컬러를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 것처럼 굉장히 알록달록한 컬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아웃솔의 패턴은 기존 조던 1 하이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뭐 기존의 조던 1과 동일하긴 한데, 이 미드솔의 소재까지도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건 아무리 줌웨어가 들어가 있긴 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어차피 이 녀석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크레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오지의 느낌과는 당연히 더 멀어져 있는 모델이잖아요. 어차피 멀어진 모델이라면 미드솔의 느낌도 스페이스 EP에서 사용되는 그 부드러운 미드솔 같은 소재로 구성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그 소재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한 미드솔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 조던 1 하이 줌 크레이터 모델의 상세한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인 쉐입은 기존의 조던 1 하이와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가피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해서 직물 느낌의 가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혀 부분이나 발목 부분에 이렇게 충전재가 노출되는 이런 디자인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장 줌 에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던 1 하이 OG 모델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뭐 신어봐야 알겠죠.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 사이즈감은 또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키의 무브 투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모델로 출시된 조던 1 하이 줌 크레이터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크레이터 모델로 출시하면서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피 부분이 폴리에스터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웃솔 부분도 현란한 패턴을 가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미드솔 안쪽에 전장 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모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줌이라는 택도 붙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신발은 항상 들고 봤을 때보다 역시 신고 봤을 때 더 이뻐 보이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은 이 녀석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고 보니까 조금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리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녀석이 재생 소재를 사용한 가피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줌 모델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가피의 쉐입이 일반적인 조던 1 하이와는 확실하게 확연하게 다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이즈감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조던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로우, 미드, 하이 할 거 없이 모든 조던을 275로 신는 사람인데, 이 녀석을 지금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정사이즈 275로 신었을 때 이 부분 있잖아요, 발에서 제일 넓은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조금만 더 타이트하면 발이 터져버릴 것처럼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신발이 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슬림한 쉐입이라는 거를 한 번에 눈치를 챌 수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압박을 하고 있어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이 모델은 무조건 반업 아니면 1업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될 정도로 상당히 타이트한 체카감을 가진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 근래에 느껴본 압박감 중에서는 조던 AJNT 모델이 최고의 압박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녀석도 발 볼에 있어서는 그 모델 못지않은 압박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델 관심 있으셨던 분들 중에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나이키 공홈에서 반업한 사이즈 그리고 1업한 사이즈 두 가지를 구입하셔서 신어보시고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는다라는 건 굉장히 험난하고 힘겨운 도전이 되실 수도 있다는 거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가피의 소재가 재생 소재를 사용하면서 살짝 뭔가 쉐입의 변화가 있어서 그랬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은데, 발 볼에 있어서는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 보여드리면서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신발끈 끝에 이 에글릿, 이 에글릿은 이렇게 또 핑크색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이즈감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뭐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뭐 압박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 만큼 일체감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뭐 하이 모델이고 신발끈도 마지막 구멍 하나만 남겨두고 체결을 해놓은 상태여서 일체감은 뭐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일체감 때문에라도 예전부터 미드나 하이 모델을 많이 좋아했던 편인데, 뭐 요즘에는 뭐 로우 모델도 일체감이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 모델은 하이이고 미친 듯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쿠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던 1 하이이긴 하지만 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미드솔 안쪽에 인솔만 걷어내면 전장 줌 에어가 훤히 보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그 전장 줌 에어의 느낌이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이는 이 미드솔 파트는 일반적인 조던 1 하이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돌덩이 같은 단단한 느낌의 미드솔이지만, 이 안쪽에 있는 줌 에어에서만큼은 확실히 쿠션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뭐 이렇게 쿠션이 느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얇은 인솔 아래 바로
그 전장 줌 에어가 위치하고 있어서 그 줌 에어 모양이 그대로 지금 발바닥에 느껴지고 있어요.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신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은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전장 줌 에어라고 해서 뭐 한없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쿠션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두툼한 줌 에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던 1 뭐 오지 모델보단 당연히 쿠션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나이키의 일반적인 신발들 중에 테일윈드나 데이브레이크처럼 그 정도의 안락하고 부드러운 쿠션의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던 1 하이 오지보다는 확실히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근데 지금 뭐 쿠션감이고 뭐고 간에 발볼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리뷰를 하다 보면 발이 터져버리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압박감은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 그래도 뭐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리긴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왼발은 혀 부분이 잘 보이게 조금 걷어놓은 상태고 오른발은 혀 부분을 조금 가려서 내려놓은 상태인데 두 가지 어떤 스타일로 신어도 상당히 디자인만큼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핑크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굉장히 시선을 강탈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자주 신었던 브랜드 중에 크리에이티브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 브랜드에서 나온 신발들 중에 지금 이 조던처럼 직물로 사용한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녀석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제가 자주 신었던 그 모델이 조금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추워지면 아무래도 조금 따뜻해 보이는 이런 직물 소재, 울 같은 느낌, 소재들이 시각적으로나마 조금 뭐 따뜻해 보여서 자주 신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도 가을이나 겨울에 신기에 촉감적으로 시각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컬러와 질감을 가진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사이즈에 있어서는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오래 신었다가는 다음 리뷰는 휠체어를 타고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착한 느낌과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지금 구입 고민이신 분들은 무조건 반업에서 고민을 시작하시고 1업 정도 하셔야 평소에 신으시던 신발과 비슷한 사이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사이즈 고민은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 사이즈로 신었다가 목발 짚고 퇴근할 뻔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면 줌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향상된 쿠션의 느낌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계절감에 있어서 조금 더 어울리는 듯한 이 직물 가피도 저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재생 소재를 사용하면서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긴 한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 사이즈의 에어 조던 1 하이 줌 크레이터 모델의 무게는 425g 나오네요. 425g이면 가죽으로 된 조던 1 하이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무게가 많이 감소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무브트 제로 캠페인 모델들보다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보여주는 것 같진 않네요. 거기다가 심지어 편하게 신으려면 최소 반업에서 1업은 해야 되니까 사이즈가 커지면 무게도 당연히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게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무브트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나온 조던 1 하이 줌 크레이터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조던 1 하이까지 무브트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모델들이 무브트 제로 캠페인을 통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현란한 컬러의 재활용 소재 느낌에 조금은 익숙해져야 할 시기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카시나 덩크, 뭐 커뮤니티 가든 덩크 몇 가지 덩크들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드로우를 많이 하셨을 텐데 당연히 제 거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원하시는 사이즈로 당첨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크레이터.